자, 이번 시간은 과실상계 하겠습니다. 과실상계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해야 되는 것을 말하죠. 해야 한다, 할 수 있다 하면 틀리죠. 필요적 참작이다 이렇게 되고요. 근데 이게 채무불이행의 성립 뿐만 아니라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 과실이 있을 때 참작하는 것이고, 또 손해 경감조치 불이행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한다. 이 과실상계는 이게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가 발생하러 확대된 원인이 되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. 그런데 이 과실상계에서 과실의 의미가 우리 가해자의 과실, 피해자의 과실이 같은 거냐? 근데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 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해서 피해자 과실은 사회 통념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, 그래서 두 개는 다르다. 이름을 붙이자면 질이 다르다, 이질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책임 능력 이런 건 필요가 없고 사리 변식 기능 정도만 있으면 된다. 7, 8세 정도면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되죠. 그리고 이행부도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과 같이 다루는 것처럼 우리 수령보조자의 과실, 또 불법행위의 경우는 피해자 측 과실 이론에서 좀 더 넓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그 예들 이런 게 있고요. 효과에서 보시면,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과실을 비교 교량해서 달아봐서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또는 책임을 감경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. 근데 이거 판단은 사실심의 전권상이라는 거요. 법원의 아주 자유재량인 거죠. 그리고 이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참작을 해야지 돼요. 필요적 참작이다. 근데 이것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일부 청구가 됐을 때 이 과실상계를 그 청구 금액에서 하느냐, 그게 아니고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로 한 감액을 하고 그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잔액을 인용할 것이다. 네, 이렇게 됩니다. 예를 들면 손해액이 1,000만 원인데 우리 과실상계 30%라면 700만 원이에요. 그런데 이제 청구를 700만 원 한 거죠. 그러면 이제 7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 이런 얘기죠. 네, 그래서 되고, 만약에 500만 원만 청구했어, 그때는 이제 500만 원만 인정해 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와 관련해서 과실손상 이렇게 하자라고 했죠. 그 다음에 손배이정을 했을 때는 과실상계를 할 것이 아니야. 그리고 이제 그 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, 이게 유추 적용되는 경우, 이게 피해자의 과실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자신의 시민적 요인 내지 체질적 소인이 기여했을 때, 이럴 때도 이 참작을 한다. 그냥 유리몸인 것도 죄인 거죠.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했어. 그러면 또 그렇다. 손해 경감 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, 그래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할 것이다 라고 한다. 그런데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이행을 구하는 경우, 급부이행을 구하는 경우, 이런 경우는 할 것이 아니다.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에서만 하는 거예요. 네, 근데 손해배상이 아니죠. 표현대리라든지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죠. 보증채무 이행청구라든지 다 그런 것이다. 수령지체도 마찬가지고요. 하자담보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게 준용 규정이 없죠.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참작을 한다, 잘못을 참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. 그다음에 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나중에 너 부주의 있으니까 과실상계하자, 이런 거 말도 안 되죠. 알면서 이용했잖아요. 그런 사람들은 나쁜 사람인 거죠. 우리 앞에서 차고 취소와 관련해서 표의자에게
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거를 표의자가 알면서 다 이용했어. 그러면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어. 그러면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.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손배정할 때 하는 거 아니죠. 원상회복 의무도 손해배상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적용하지 않는다.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손배정은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.